자, 그럼 채권자 대위권부터 보겠습니다. 예, 개요를 봤고요. 채권자 대위권 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채권자의 자기 채권이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남의 권리인데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채무자만이 행사해야 되는 것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신 전속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건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할 수는 없죠. 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한다. 채권자 대위권은 자기의 권리가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미리 나중에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 지금 행사할래, 그게 안 돼요. 그거 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피보존 채권,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권, 내가 보호받아야 될 채권,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이행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다만 이행기 도래에 예외가 있죠. 법원의 허가 또는 보존행위는 요 이행기 도래의 예외가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즉 금전 채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채권의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도 불문하고 성립 시기도 불문합니다. 근데 여기 구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바로 볼게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 사이에는 추상적으로 존재해요. 언젠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권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협의나 심판 등으로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불문한다. 나중에 생겨도 되지만 구체성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자력 요건. 채무자가 이미 재산이 많아서 변제할 수 있어. 그러면 채권자가 함부로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무자력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50밖에 안 돼. 그럼 무자력 상태죠. 그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자력과 관계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판례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부동산으로 매개된 등기 청구권. 자, 요 사례에서 이 돈이 아니라 요 C한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B는 C한테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A가 B한테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100만 원, 50만 원 이 돈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때 A의 목적은 이 집에 대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이때는 필요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일 부동산에 대해 매개된 등기 청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동일 부동산으로 매개된 등기 청구권. 이때는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다. 객관식 지문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나태함. 채무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겠죠. 법률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경우를 말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는 나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률적 장애, 이행기가 대표적이죠. 이행기가 안 돼서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데 채권자가 너 왜 안 해? 그렇게 요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나태함은 법률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걸 나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게으름. 채권자 대위권은 게으른 채무자를 매개로 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반대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걸 무릅쓰고 법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채무자가 행사한 이상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대외에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게을러야만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게으르지 않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 행사를 소송으로 해서 패소 판결을 받든, 이거는 행사한 거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권리 요건. 요걸 말해요. 이 권리가 어떤 거냐? 요 요건입니다. 청구권, 형성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된 권리, 협력 의무의 이행 청구권, 소멸시의 원용권도 모두 행사 가능하고 연쇄 대위도 가능하다. 연쇄 대위라는 것은 D가 있어요. 여기에 또 C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B를 대위해서 C를 행사하고 C를 대위해서 D를 행사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채권의 담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대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행사상 일신 전소권, B의 C에 대한 가족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B가 C한테 월급 받을 게 있어요. 급여는 압류 금지 채권이거든요. 압류할 수 없는 권리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권리를 강제로 갖다 놓게 하는 거는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취지를 무너뜨리는 거죠. 소송상 행위 중 소송 계속 후 소송을 위한 개개의 행위. 소송 행위는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B가 C한테 소송 걸어서 소송하고 있는데 B 대신 A가 막 변론에 들어가 갖고 B 대신 변론 행위를 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채권자 취소권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B가 C한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안 할 때 이때 A가 B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리가 이 밑에 붙은 거죠. 예를 들어서 C가 B한테 100을 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있던 집을 팔아 넘긴 거예요. D한테. 그러면 이 C가 B를 해하기 위해서 넘긴 게 뻔한데 A가 가만히 보니까 B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안 해. 이거 행사해서 B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집을 C한테 갖다 놓고 집행해서 100을 갖다 놓으면 나한테 100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고리가 더 연결된 거죠. 그것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행사 방법 헷갈릴 수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 이름으로 합니다. 소송을 하면 원고에 채권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헷갈릴 수 있냐면 B의 C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남의 권리를 행사하니까 B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A 본인의 권리,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원고의 A로 직접 자기가 권리 행사자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를 객관식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므로 채무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꼬아서 낼 수 있죠. 다만 원래 채무자의 권리 행사이므로 채무자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거다. 채권자가 직접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권리가 아니죠. 채무자 B한테 갖다 놔라고 하는 겁니다. C, 너 B한테 갖다 놔. 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B한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A가 행사하는 거고 B한테 갖다 놨을 때 다른 채권자가 B한테 챙겨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재산, 책임재산을 갖다 놓는 제도다. 재판 밖에서도 행사 가능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해야 돼서 비교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채권자가 변제 수령권이 있으나 물건 인도나 금전 지급 요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변제 수령권 그걸 왜 주냐면 C한테 자 B로 돌려놔 이런데 B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시로 받아 놓을 수는 있어요. 이걸 변제 수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니에요. 보관하는 겁니다. B 대신. 그래서 변제 수령권이 있다고 A한테 변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B한테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B 대신 보관하는 거다. 그래서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만 발생한다. 물건 인도나 금전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는 금지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등기 청구권이 대상인 경우 등기를 B로 해.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런데 등기를 나한테 직접 일단 가져와. 이건 안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따르면 중간 등기를 생략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무조건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등기를 거쳐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A가 직접 등기를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근데 금전은 직접 달라고 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해 놓고 권리 행사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그 권리 행사가 완결될 때까지는 A 돈이 아닌 거예요.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과 권리 행사 제한 이게 이제 고지권에 관한 건데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면 이제 A가 B 대신 이제 C한테 이렇게 행사하잖아요. 근데 B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또 자기가 이걸 행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간 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B가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알게 되면 경고망동 못하게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있어야겠죠. 자, 재판상 대의권을 행사할 때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알려줍니다. 이 소송이 걸려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 A, 피고 C 이래서 둘 사이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B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법원이 B한테
알려줍니다. 직권으로. 재판 외 대의에서 보존 행위는 통지 없이 할 수 있고 나머지 대의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면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금지됩니다. 405조 채권자가 보존 행위 이외의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명목으로 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통지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알게 된 경우에는 통지 받은 거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연쇄 매수. 자, C로부터 집을 샀어요. B가. 그리고 이거를 A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제 등기를 이렇게 받아와서 넘겨야 되죠. 이때는 무자력이 필요 없죠. 이런 등기 청구권. 동일 부동산 매개 채권자 대위권에는 무자력은 필요 없고. 근데 이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돈까지 다 줬는데 B가 아니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해. 등기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A가 소송을 C한테 걸었어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등기 B한테 넘겨.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이거 알게 됐어. 통지 전인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했냐면 이 거래,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을 안 줘. 돈을 줘야 되는데 일부러 안 줘. 그럼 C가 어떻게 하겠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이거 해제. 이렇게 되면 자기는 등기를 B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C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A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판례는 이거를 처분 행위로 봤습니다. 어떻게든 B 네가 알게 됐는데 돈을 안 줘서 해제하게 한 이거는 처분 행위야. 그래서 이거는 A한테 대항할 수 없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3채무자 항변권, 요 이제 요 대위권 행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위 통지나 고지가 있은 후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취득한 항변은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금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매매 대금 안 줘서 저는 계약 해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해제의 항변 이런 거는 선악 불문 A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취득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통지나 고지 후에 취득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 이제 항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요 예에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금전 채권으로 볼게요. 100을 받을 게 있고 여기 100을 받을 게 있다. 그런데 B가 행사를 안 해. 무자력인데. 그래서 A가 C한테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C는 B한테 100을 갚았어. 그러면 나는 100 갚았어요 라고 항변할 수 있죠. 이 소송에서. 당연히 인정돼야겠죠. 이건 일반 소송에서 소송 중에 변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변제하라고 소송했는데 변제했어. 그럼 그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실제 A도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B한테 주라는 행사죠. 이 채권자 대위 행사는. 그래서 채무자에게 변제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채권 취득. C가 B한테 받을 돈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A가 지금 행사하는 이 권리는 결국 B의 권리잖아요. B의 권리를 행사하니까 C는 원래 B가 했던 것처럼 B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상계할 수 있죠. 그걸 A가 대신 행사했다고 해서 갑자기 상계할 권리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A가 행사하는 권리지만 B, C 사이에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B, C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런 항변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 항변, 요거는 C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A가 행사하는 권리는 B의 권리죠. B의 권리이기 때문에 C는 자기가 B한테 가진 항변으로 대항해야 돼요. 지금 원고가 A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B의 권리를 싸우는 거잖아요. 갑자기 B가 A에 대한 여기에 주장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면 안 돼요. 요 둘 사이에 권리 소멸, 상계, 동시행, 무효 항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게 지금 A가 비록 권리 행사를 대신하지만 B의 권리니까 C는 B를 상대로 갖고 있던 각종 권리들을 행사하면 돼요. 이거랑 관계없어요. C 입장에서는. 막상 소송을 하면 원고에 A 들어가 있고 피고에 C니까 C가 마치 A하고 싸우는 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C는 B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각종 권리들을 이 소송 안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소송 상대방이 A일 뿐이에요. 소멸시효 원형을 할 수 있는 자는 직접 시효이익을 받은 채무자뿐이고 제3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B가 A한테
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가해서 시효 주장을 하면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이 소송에서 C가 이 피보존 채권 B의 A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대요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계없이 C는 B한테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B한테 안 해도 돼요? 그거는 C가 일단 B한테 이행한 다음에 B, A 사이의 문제인 거지 C가 B한테 돈을 안 줄 이유는 안 되는 거죠. A가 행사할 뿐이지 사실은 이 부분은 A와 B 사이의 문제는 C가 따질 게 아니죠. C가 언급할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이죠. 이거는 원래 B한테 해야 될 의무를 하라는 그런 권리 주장을 단지 A가 할 뿐입니다. 효과 채무자한테 귀속됩니다. 다만 동종 상계적상의 경우 상계해서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이제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했는데 이 돈을 금전이라 그러면 이렇게 직접 받을 수도 있죠. 다만 그건 보관하는 거라 했죠. 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왔어요. 이건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건데 내가 B한테 줄게 20이 있어. 그러면 그 20만큼은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20을 먼저 변제받는 효과가 있죠.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갖는 게 된다. 비용상환 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 404조에 의해서 법률 규정으로 A한테 B의 권리를,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권리 행사하는데 이만큼 돈 들었어. 그걸 달라 할 수 있고 비용을 안 주면 그 비용이 발생된 대상물에 대해서 물권인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의소송 판결의 효력, 소송 참가나 고지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채무자가 알게 됐을 때도 채무자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한 소송이 아니니까 나는 저 효력 인정 못해. 이게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 대위권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